손흥민 영입 총력전 시작됐다. 토트넘 붕괴 사실 파악한 빅클럽들의 손흥민 가로채기 기습 발표 눈치 싸움 이럴 수가. 토트넘 호스퍼 소속 손흥민이 여전히 많은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더 하드태클은 7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수 있다. 토트넘은 현재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 여름 그를 매각할 적절한 이적료를 고민할 수 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을 떠나 이적을 택할 확실한 징후가 있다. 만일 토트넘과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이는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를 대체하기 위해선 상당한 거액이 필요할 것이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일부 유럽 구단과 영국 거물급 구단이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고 보도했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좌절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리그 초반 7경기에서 3골 3도움을 터뜨리며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매체 또한 손흥민이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경우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1992년생에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리긴 하나 PL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 윙어는 손에 꼽는다. 게다가 손흥민이 구단과 결별한다는 것은 그가 자유계약 신분 FA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토트넘에 이어 손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의 경우 이적료 없이 연봉만 챙겨주면 되는 행운을 누리는 셈이다. 현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마지막 재계약을 맺었던 2021년 구단 위지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했다고 한다. 일단 토트넘은 계약 만료를 약 7개월 앞둔 손흥민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묶어둔다는 계획이다. 손흥민이 어떤 구단으로 떠날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매체별로 다르나 여기까진 공통된 의견에 가깝다. 앞선 4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재계약을 맺었다. 당시 구단은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된다. 고 주장했다. 또 영국 매체 TBR 풋볼은 6일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손흥민은 이와 같은 토트넘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얼마 전까지 새로운 계약에 대해 구단과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은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토트넘 측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 고 전했다. 자연스레 손흥민이 2026년 이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온날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FA 선수 가운데 손흥민은 가장 흥미로운 자원이다. 토트넘은 그와 재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다. 손흥민 역시 10년 동행을 끝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다. 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PL 다수의 구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리버풀, 아스톤 빌라, 첼시,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그가 이적을 택한다면 영국 내에서 다른 팀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 짠돌이 레비 회장 향의 작심 발언. 요리스. 경기 전 이미 결과를 새겨 오른쪽 화살표. 구단을 위해 해온 노력은 존중하나 세심하지 못해.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7일 한국 시간 요리스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으로부터 챔피언스리그 결승 기념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받았다. 그는 이후 구단이 정말 우승을 원하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토트넘은 지난 2018-19 시즌 구단 역사상 첫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 진출했다. 요리스는 토트넘의 주장 자격으로 해당 경기를 준비했다.
토트넘은 아쉽게도 리버풀에 0에서 2로 패했고 준우승에 그쳤다. 2008년 이후 공식 대회 우승이 없는 토트넘의 암울한 기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만일 당시 토트넘이 유럽 정상에 등극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 있다. 늘어난 수익과 인기 등으로 인해 짠돌이로 불리는 다니엘 레비 회장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뛰어난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요리스는 그때를 회상했다. 그는 결승전 4일 전 레비 회장이 선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리는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시계엔 각 선수의 이름과 2019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결승 진출자라니? 결승 직전에 누가 그런 걸 기념한단 말인가? 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것도 아니었다. 우승했으면 시계를 다 걷어가서 우승자로 다시 새겨줄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레비 회장이 토트넘의 구단주로서 클럽을 위해 해온 노력은 존중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심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물론 멋진 시계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시계를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요리스는 그런 문구를 새겨놓았기에 레비는 선제골을 내줬을 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결과를 새겨놨다. 경기 후 호텔에 도착한 뒤 토트넘의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이 생각보다 낙담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해리 케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였다면 절대 준우승을 기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됐다. 고 주장했다. 한편 요리스는 니스, 리옹 등 프랑스 구단을 거쳐 2012-13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2023-24 시즌 팀을 떠나기 전까지 공식전 444경기를 소화하며 151번이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에 남을 골키퍼가 됐다. 3. 내다버린 800억, 8에서 0 대승 플러스 멀티골에도 맹빈한 오른쪽 화살표 올 시즌 최악의 미스다. 첼시는 8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리그 페이즈, 조별리그, 3차전에서 노아의 8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첼시는 조별리그 3전 전승, 득실차에 앞서 조 선두로 올라섰다.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의 여파로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한 첼시. 압도적인 전력차는 어쩔 수 없었다. 경기 시작 12분 만에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선제골을 넣었고 마르크 기우, 악셀 디사시, 펠릭스의 멀티골, 미하일로 무드리크의 득점이 이어졌다. 그렇게 전반은 6에서 0 첼시의 압도적인 리드로 끝났다. 후반전에도 골잔치는 멈출 줄을 몰랐다. 후반 24분, 크리스토퍼 은쿵쿠가 추가골을 기록했고 약 7분 뒤 키어넌 듀스버리 홀이 얻어낸 페널티킥, PK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올렸다. 경기 결과는 8에서 0, 첼시의 압승이었다. 이날 승리로 UECL 전승과 함께 조 선두로 올라선 첼시. 승리에도 웃지 못한 이가 있었다. 바로 멀티골 위 주인공 펠릭스였다. 이날 선발 출전한 펠릭스는 멀티골 이외에도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펠릭스는 2골, 볼터치 58회, 키패스 2회, 롱패스 성공률 63%, 8회 중 5회, 드리블 성공률 71%, 7회 중 5회, 지상 경합 성공률 67%, 9회 중 6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펠릭스의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2점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펠릭스는 왜 이와 같은 활약에도 웃지 못했을까? 바로 모두를 경악해 한 빅 찬스 미스를 저질렀기 때문. 전반 6분, 우측면에서 악셀 디사시가 올린 크로스가 상대 골키퍼를 통과했고 펠릭스에게 향했다. 그러나 크로스를 받은 펠릭스는 빈 골대에 공을 밀어넣지 못하며 득점 기회를 날렸다. 이에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펠릭스의 실수를 두고 많은 이들이 올 시즌 최악의 빅 찬스 미스다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4. 흔치 않은 유리몸 플러스 근육질 미드필더. 이번엔 진짜 올드 트래포드 밤낮. 계약 만료 앞두고 이적설 재점화.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는 7일 한국 시간 맨유는 올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 고레츠카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맨유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움직일 계획이다. 중원에서 8번 역할을 도맡아줄 선수를 찾고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공격수를 찾고 있다. 구단은 고레츠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고레츠카가 겨울에 팀을 떠날 계획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고 주장했다. 고레츠카는 과거 독일 축구를 책임질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그는 샬케 공사를 통해 성장해 19살이 어린 나이에 독일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됐다. 젊은 시절 고레츠카는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에도 민첩한 몸놀림,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해 현대 축구에 걸맞은 미드필더로 불렸다. 샬케에서 활약도 눈부셨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47경기에 출전해 19골 16도움이라는 성과를 냈다. 플레이 스타일상 득점을 책임지는 유형은 아니나 간헐적인 공격 가담, 문전 침투, 중거리 슈팅 등으로 제법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다. 매 시즌 남다른 성장세를 보인 그는 유럽 다수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고 2017년 뮌헨으로 이적을 택했다. 이후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독일 명가의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이라이트는 2019-20 시즌이었다. 그는 38경기에 출전해 8골 11도움 맹활약으로 소속팀의 트래블에 기여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벌크업을 통해 근육을 증량했는데 효과가 있는 듯했다. 문제는 무리하게 근육을 키운 탓인지 신체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 그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매 시즌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시간이 상당했다. 이에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고레츠카가 매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기준 고레츠카는 뮌헨에서만 크고 작은 부상 29회를 겪으며 정상적인 스쿼드 멤버로 볼 수조차 없었다. 여기에 올 시즌엔 풀롬에서 영입한 주앙 팔리냐, 급성장한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에게 밀려 리그 59분 출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든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후문이다.